시장에 조금 더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1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1,422원 정도거든요. 어쨌든 환율이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도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요. 자, 외국인들이 최근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뭔가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왜 우리 시장을 사지 않는지 언제쯤이면 좀 매수의 사인을 보여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대표님 오늘 우리 시장 생각보다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네. 이럴 거면 어제 왜 뺐? 이게 더 먼저 아닙니까? 네, 그냥 그렇긴 하죠. 시장 분위기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 더 힘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마인드를 잘 갖고 네네.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팔고 있는데 네네. 그동안까지는 기관들이 좀 방어를 해줬어요. 그렇죠. 어제 기관들 기관도 팔더라고요. 그냥 다른 아무것도 안 것들. 했습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있다가 막 네, 그렇죠. 게임하고 있고 팔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관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지도 않고 팔지도 네네. 않고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예. 그러면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뭘 기다리는 겁니까? 그런 이제 똑똑하시고 돈 많으신 분들도 내일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장세에서 모르겠으니까. 네. 이런 장세에서 저희가 살아남는 법은 네.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쪽 같은 경우도 오늘 모르겠고 내일 이제 미국 시장 얼마큼 빠지는지 보고 오늘 결정하자 그러다가 미국 시장 이제 빠지긴 빠졌는데 저희가 왜 나스닥이 한 3% 빠졌습니다. 네네, 많이 빠졌어요. 네. 장중에는 4% 이상까지 빠졌다가 그러니까요. 네. 꼬리를 쭉 달고 올라온 거 보고 힘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예,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은 좀 버텨야지 그러면서 또 쫙 들어오는 게 좀 변화라고 보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바뀐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전혀 없어요. 그러다 뭐 보니 약간의 변화는 아니고 뭐 오늘 뭐 금통위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뭐 동결은 하긴 했죠. 근데 또 금통위 보고 나서 또 약간 올라가고 있어요. 금통위에서 뭐 솔직히 별 말씀드려서 말이 없었는데.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트럼프에 달렸다. 네. 예, 그리고 또 미국 결국에 관세 이야기를 한국은행에서도 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연준 의장도 그렇고 네네. 지금 또 한국은행장님께서도 그렇고 네. 하고 수 있는 얘기가 제한돼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약간 그거로 인해서 어떤 경제 충격이 온다 그러면 액션을 취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물가 올라갈 거 뻔하고 공급망 교란될 거 뻔하고 이런 상황 쪽에서 일단 사태를 주시하겠다 네. 한쪽들이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그분은 예. 트럼프 분과 도널드 분이 두 분이 같이 계시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왔다 갔다. 예. 가중입니까? 같은 인격 아니십니다. 예. 왜냐면 그 다음 날이 말이 바뀌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까지 상황들을 보고 그에 따른 이제 지표를 보겠다는 얘기죠. 네네. 지표를 보고 시장이 얼만큼 감내하는지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액션을 취하겠다. 그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쪽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네.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는 아이고 이거 빠지면 어떡하나 하다가 좀 돌아주면 좀 다행이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걸 저희는 잘 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네. 어렵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코스피는 한 2,450선 정도에서 네.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700선 위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뭐 말씀 들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다음 주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협상하는 거 그렇죠. 그거 기다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일본이 했잖아요. 일본이 협상했는데 뭐 방위비, 국방 관련 이야기 나왔다. 네. 트럼프가 직접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했다. 네. 그러면 결국에 다음 주에 무역 협상,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요거 기다린다고 봐야 돼요? 가장 먼저는 제일 먼저 협상을 해서 협상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일본을 많이 주시하는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먼저 베트남 이어갖고 일본하고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한다고 했죠. 대기하고 있는 거죠. 네. 번호표 받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뭘 들어주면 얼만큼 관세를 낮춰줄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또 체크를 하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쵸. 그게 확인되게 되면 아마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되면 우리도 이제 조금 더 희망이 보이다 보니까 그때 시장이 좀 턴하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미국과 다릅니다. 미국은 하락해도 한국은 올라갑니다.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에서는 직접적으로 타격들은 미국 기업들도 만만치 않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쵸. 이번 관세를 통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쪽을 두 가지 대라. 네. 정부는 회피합니다. 관세가 올라오다 보니까 재정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네.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기업들은 공급망부터 다 엉망이다 보니까 타격을 받죠. 네. 소비자도 물가 올라가다 보니까 타격을 받죠. 네. 이걸 가지고도 미국이 회피한 겁니까? 그분 도널드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쥐었다 폈다 하는 상황들이고 근데 한국 입장 쪽으로는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아마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관세를 얼만큼 낮출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편 관세 10%는 아마 고정일 것 같고 네. 그 위에 한 14%를 싹 걷어낼 수가 있는 딜이라고 하게 되면 뻔하죠. 뭐 또 방위부터 또 LNG 관련된 쪽 투자하고 네. 있고 뭐 소고기, 쌀 뭐 이런 쪽들까지 다 네. 다양하게 그쵸, 돌아올 텐데 그거를 받아주는 건 받아주는데 얼마큼 그걸 좀 걷어내느냐. 그리고 특히 이제 품목별 관세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도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 그렇죠. 이것도 좀 폐지 쪽으로 갔으면 왜냐면 우리 현대차 투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네. 이런 쪽으로까지 이제 딜을 붙여갈 수 있는 것들 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네. 우리 미국에 투자할 테니까 뭐 품목별 관세에서 반도체도 없애자 네.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주고받는 것들이 이제 아마 도마에 올라겠죠. 근데 이게 일본이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우리도 가이드라인이 생긴다. 그럼 네. 일본이 생각보다 잘했다 그러면은 저희도 희망이 올라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주가 또 탄력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눈여겨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에 진짜 할인이 있을 것이냐. 네.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네. 일본이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뭐 막 말이 나오겠죠. 그렇죠.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트럼프랑. 근데 지금 부활절 휴일이잖아요. 네네. 네, 금요일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미국장이 또 안 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휴일 전에 빨리 해서 아마 빠르면 오늘 오늘 네, 오늘 뭔가 정리된 저녁- 게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저희는 그러면 미국 시장은 쉬는데 미국 시장은 이제 빠질지 모르니까 닫아놓고 네네. 저희는 랠리가 쫙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랬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런 바람으로 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환율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번 주에 어쨌든 지금 환율이 네. 좀 안정되어 가고 있잖아요. 환율이 좀 1,416원대까지인가 아까 내려갔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외국인이 조금 살 법도 한데 네. 뭐 기다린다고 치더라도 다음 주까지 기다린다 손 치더라도 뭐 조금 지금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환율 이익도 있고 이러니까 살 법도 한데 안 사더라고요. 네, 외국인들은 지금 환율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외국인들은 이따가도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네네. 그냥 딱 단어가 리스크 오프입니다. 리스크 오프? 예, 일단 탈출하자. 그냥 위험 회피해야 되는 예, 겁니까? 위험 회피하자. 그러니까 환율 뭐 이런 매크로 변수 이거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지금 아. 당장에 이거 가지고 보면서 플레이를 한다 이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주식 비중을 줄여놓자라는 쪽으로 많이 줄여놓고 그 다음에 다음을 보자는 쪽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나중에 만약에 어느 정도 좀 관세 얘기나 이런 것들이 좀 끝나고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잠깐만 한국이 환율이 많이 워낙 내려왔네. 강세가 됐네. 그러면 좀 더 안정됐네. 그럼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숏 들어온 것들이 네. 좀 약간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좀 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건 다음 문제고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솔직히 환율도 네. 지금 달러 인덱스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99입니다. 네. 99가 간당간당합니다. 깨질 수도 있는 자리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내려왔죠. 네. 예전에 저희 기억해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 경제 앵커님이시니까 다 아시겠죠? 예. 네. 달러 인덱스가 네. 100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저희 환율이 1,300원대 중반이나 그 밑이었었어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높네요. 높은 거죠, 네, 솔직히. 네, 네.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건 언제 제거가 되겠느냐? 또 정치 얘기 해도 돼요?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당하실 수 있으시면. 예. 그냥 정치적인 안정이 네네. 들어오기 시작을 해야 그때부터 그걸 보고 그럼 6월 달이겠죠. 네네. 제가 보기에는 환율 흐름들이 관세 여파 좀 지나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고 6월 달쯤에서 우리 정부까지 이제 어느 정도 좀 선거가 끝나고 예선거 끝나고 이제 또 선거도 끝난 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야 좀 해보자 이런 쪽으로 그렇죠. 나오겠지. 네. 다 이렇게 정책들 막 나오겠죠. 예, 정책도 나오고 좀 통합하려고 하는 분위기 나오고 그러면 안정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 어떤 변화가 나올 것 같고 중요한 변화가 나올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만약에 안정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돼 있다. 그러면 좀 빠르게 워낙 강세가 나오겠죠. 그것도 한번 보시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관세나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자체 어쨌든 뭐 환율이 그 네. 나라를 강한지 안 강한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결국은.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죠. 그쵸. 네. 네.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어제 나온 기사 보다 보니까 네. 와, 3월달에 네. 한국의 신용카드액 그 기사 한번 보셨습니까? 아니요, 뭐죠? 그거 정말 슬프더라고요. 왜요? 네, 모든 게 다 줄었습니다. 모든 게 다 주는데 딱 소비도 줄고. 예, 그러니까 급감했어요. 카드 소비 자체가. 그러니까 네. 돈이 없으니까 나 결제 막을 데 없으니까 이걸 줄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딱 두 가지, 의료비랑 그리고 또 교육비 두 가지 의료 빼고 교육만 네. 늘어났어요? 그거만
살짝 올라가 있고 아. 나머지는 다 급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픈 건 어떻게든 가야 될 거 그쵸, 아닙니까? 살아야 빚내서라도 되니까. 가야 될 거고 교육비. 나는 애들을 위하여. 나는 힘들어도 애들은 교육을 시킨다. 이게 아빠의 마음입니다. 네, 아직 그렇죠. 우리 앵커님 화이팅. 네. 네. 이런 쪽에 그거만 빼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아끼지 않을 것만 빼고 다 정리가 됐다는 얘기는 그쵸. 얼마큼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그렇죠. 네, 그런 김민수 쪽에서 대표님 힘드시잖아요. 지금 환율도 높은데 미국으로 돈 많이 보내셔야 되니까. 네, 좀 제발 좀 트럼프가 미워 죽겠. 그러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누구보다 지금 진심으로 트럼프를 미워하고 계신 게 느껴져요. 네, 뭐 어쨌든 그럼 원달러 환율은 지금 1,400원대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선거가 끝나고 난 상황이어야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게 내부적인 이슈로 네네. 인해서 좀 안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제 일단 달러가 아무리 그러니까 달러가 아무리 약세가 달러 간다고 인덱스가 하더라도 내려가도. 달러 강세폭은 일단 제한돼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네. 그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도 우리만 지금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그렇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은 일본도 그렇게 약간 그러니까 강세폭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140에는 안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145가 인탈했고 요게 나오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강세죠. 네네. 근데 예전 수준만큼 또 강하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또 이쪽도 만약에 걱정을 하는 게 이것도 관리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일본 입장 쪽으로는 엔은 저를 계속 유도를 하던 국가였고 거기서 그쵸. 일단 금리도 올리고 이제 우리도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올리는 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장 공격적으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여파들이 엔고로 나온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쵸.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그것도 달러 약세만큼 강하게 또 엔고가 나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산업으로 좀 가볼까요? 결국에는 반도체가 올라야 네. 반도체를 외국인이 사줘야 우리의 지수가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온기가 좀 퍼질 테니까 어쨌든 바이코리아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문 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인데 뭐 앞서서 말씀해주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고 관세 다음 주에 어떻게 협상하는지 또 원달러 환율은 선거 때까지 대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이 좀 거쳐지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려줄까요? 참 그래요. 올려줄까라고 하는 수동적인 입장으로 본다는 게 네. 좀 안타깝긴 한데요. 네. 근데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금 나왔던 엔비디아부터 잠깐 볼까요? 네. 엔비디아 가지고도 어제 말은 많고 탈은 많았지만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네. 이게 정확하게 보게 되면 단어가 수출 면허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수출 면허를 발급받고 그러니까 수출 면허를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허가는 정부 마음입니다. 그렇죠. 네. 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좀 힘들어 보이고 좀 지쳐 보여요. 아, 네. 그러면 살짝 허가해주고 야 이번 달은 보내라. 보내. 이렇게 나올 수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최악의 그 경우를 가정해서 지금 손실을 반영하겠다는 쪽이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그거는 트럼프가 결정한 거고 도널드는 그렇게 결정 안 해. 그러면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이쪽들이.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는 너무 또 위축돼서 바라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 또 언제든지 상황 바뀌게 되면 풀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더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나 어제 ASML에 네네, 얘기했던 그렇죠. 부분들 거기서 나왔던 CEO가 직접 얘기했던 것들 일단 관세 불확실성과 매크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수준은 위축돼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계속 항구적으로 꾸준하게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미국발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게 네. 더 문제 아닙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기업들을 나는 B2B로 이제 영업하는데 그 상대 그 메모리나 아니면 반도체 회사들이 웨이퍼 만드는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그쵸. 그럼 나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번에 실적 발표 때 나올 수 있는 네네. 가장 큰 얘기들입니다. 가이던스를 못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엄청 낮아졌더라고요. 네, 낮아지거나 아니면 불확실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럼 보수적인 걸 받는 투자자 입장 쪽으로는 아니 뭐야 이후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안 좋아 이렇게 예.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주가는 영향을 받겠죠. 네네. 그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또 오늘 오후 3시 가게 되면 TSMC 실적 발표입니다. TSMC 오늘 네. 실적 나오죠. 거기도 이제 어떤 쪽으로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TSMC에서 이제 패키징까지 다 완료를 해서 그것까지 나가는 실적이 이제 반영될 걸로 보는데 네. 그 코어스 패키징과 관련된 쪽에서의 이제 전망이나 아니면 또 그거 약간 뭐 지금까지 1, 2, 3월 달 나왔던 실적 그 동향들 보게 되면 나쁘지 않을 걸로 봅니다만 네. 앞으로 계획들이 약간 전망들을 좀 꺾는다. 그러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케이펙스 투자나 이런 쪽에서 약간 좀 조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면 시장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한국은 네. 이것도 뭐 다 영향을 끼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 품목별 관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이것도 중요한 다음 거죠. 주에 하는 거죠? 반도체 관세. 이건 잘 모르겠어요. 품목 관세도 아직 명확하지 않나요? 그죠? 다음 주다 뭐 한 달 뒤다 뭐 요 상황이 되다 날짜가 보니까 계속 바뀌더라고요. 네, 지금은 아마 그래서 그냥 차라리 저희가 다 통틀어서 네. 우리는 뭐 들어준 거 들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또 의약품도 근데 우리가 이제 의약품 수출이 미국 쪽에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뺀다고 하더라도 네. 이 정도까지는 해줘라라고 하면서 그거 같이 딜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까지 좀 끝나야 아마 오늘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럼 시장이 반등해서 좀 여력을 찾는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전용 모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안 빠지는 게 다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직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작용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지금 네. 오늘 새벽에 보니까 104달러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네, 근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나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힘들 것 같으면 풀어주고 네. 또 잘한다 하면은 또 옥죄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세도 그렇고 뭐 달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언제는 뭐 강달러가 좋다고 하다 어쨌든 약달러가 좋다고 하다 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그러면 네, 어쨌든 뭐 실적이나 이런 게 드라마틱하게 꺾이지는 않겠지만 네. 이런 부담이 쌓여 있는 자체로 엔비디아 주가는 가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거기다가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게 가장 큰 효율을 따라서 갑니다. 네네. 무슨 얘기냐면은 공급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잘 조달해서 가장 싼 데서 조달해서 만들어다가 가장 비싸고 좋은 데다 팔겠죠. 그러니까 돈 잘 받을 수 있는 데다 팔겠죠. 그런 과정 쪽에서 일단 공급 쪽의 라인들이 지금 엉망이 돼버렸다 보니까 거기다가 팔려고 하는데 파는 것도 못 팔게 해요. 이 둘 다가 지금 엉망이다 보니까 기업들의 앞으로의 계획들은 네. 되게 가변적일 수밖에 없겠죠. 정책에 따라서 네. 이런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투자자들이죠. 그쵸. 투자자들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가로막힌 선 쪽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 나왔던 고가 대 부분이 약간 115달러대. 네. 예, 여기는 이제 일단 장기적으로 저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런 쪽에서 그러네요. 네. 이럴 때 만약에 엔비디아를 투자해서 나 이것만 대응하겠다 그러면은 방법은 그거 하나입니다. 흘러내릴 때마다 사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위쪽으로 따라가면 안 되고요. 추세 전환 됐다 올리니까 와 좋다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거죠. 네. 네, 밑으로 흘러내릴 때마다 그러니까 좀 보게 되면 한 90달러 때까지도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요. 네, 90달러에서 그래요? 100달러 사이까지 들어왔었을 때 그때 밑으로 밀릴 때마다 대가는 게 낫지.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바뀔 거야 하고 대겠다간 뭐 안 풀어주고 그러니까요. 네, 실적은 뭐 비용들하고 부담 반영해서 흔들리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격 논리의 게임이 제일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뭐 어쨌든 뭐 길게 보실 분들은 그냥 지금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줍줍 그야말로 줍줍하면서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가자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떨어질 때 사버리고 네. 오르면 바로 팔고 아하.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하자는, 좋죠. 하자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같은 변동성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 요즘에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분들 많던데. 그리고 죄송하지만 한국 시장 하세요. 지금은 한국 장이 더 셉니다. 그렇죠. 네. 미국 시장은 근데 여전히 비싸다고 하는 판단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네. S&P 500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PR을 보게 되면 지금 18배에서 20배 사이 정도쯤 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이 얼마나 비쌌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래서 주가가 빠졌는데 이 정도다.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인 구간 쪽으로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실적이 만약에 꺾인다 그러면은 PR은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자유롭지 못하고 한국 시장은 작년에 미리 빠졌습니다. 그쵸. 네, 초토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초토화. 초토화. 네. 예, 그 표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런 쪽에서 만약에 똑같은 걸 보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래도 미국 시장 갖고 있다가 그냥 물려도 나중에 가게 되면 회복하겠지. 올라오겠지. 그 사이에 밸류 있는 쪽들은 먼저 올라와요. 그러면은 잠깐만 이 돈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 투자했었으면은 훨씬 더 낫지 그쵸. 않았을까?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는 어제 이거 중국 규제 이야기 나오니까 좀 흔들렸단 말이에요. 네. 그죠? 어제 마지막에는 좀 빠지던데 오늘은 또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어쨌든 중국에서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둘 다 그러니까 이번에 H20을 못 나가게 되면은 타격을 받습니다. 둘 다. 그래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들어갈 때 HBM3
이쪽을 계속 또 네네. 시도를 하는 거지. 작년 여름 때 가보게 되면 정확한 문구가 H20 쪽은 삼성전자도 진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전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높은 사양 쪽들은 아직 통과가 못 못 됐다고 들어가고. 봐야 되는 거고 공식적으로. 근데 지금은 H20은 작년 여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었어요. 들어가는군요, 삼성께. 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너무 바빠요. 하이닉스가 그쵸, 지금 HBM3E까지도 다 채워주지 못하니까. 예, 카바하고 HBM4 협력하고 있는데 그 빈자리는 삼성전자가 해줘야 되겠다는 쪽에서 들어오기는 왔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거기서 막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쪽에서 H20을 딱 막았다. 네. 타격을 받는 거죠. 타격이 있네요. 네, 그래서 둘 다 타격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어쨌든 더 타격은 클까요? 크겠죠. 타격이 그러니까 또 비슷하게 있다고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이닉스의 타격들은 그러니까 포지션이 자체가 이제 HBM3E 쪽으로 다 가 있기 때문에 네네. 다 아웃돼 있기 때문에 실적 타격들은 그렇게 크게 없다고 봅니다. 저는. SK하이닉스는 더 고사양 쪽에 많이 그렇습니다. 들어가니까 네. 상대적으로 더 괜찮다. 네, 근데 시장 분위기가 그게 아니죠. 그쵸. 약간 지금은 나레이티브가 더 지배하는 모습들이죠. 지금은 뭐 거의 뭐 엔비디아랑 같이 움직이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주가가 더 못 간다고 봐야 될 것 네네네.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그거 이상이 없다. 그거랑 우리 전혀 크게 영향 없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오는 그 HBM 가격과 그리고 네. 또 수주량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벌써 이건 다 끝났다라고 나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에서는 그래도 여력들이 더 빠르게 된 하이닉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쪽들인데 제일 중요한 건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그게 없어져야 되겠죠. 네, 다 아시는 요 불확실성이 네. 어떻게 제거되느냐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반도체 조금만 더 들어가 봐서 SK하이닉스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어제 뭐 오늘 뭐 한미 반도체랑 뭐 약간 아우, 네. 예. 이게 왜 그러는 건지 어쨌든 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TC 본도를 다 받아야 되니까 네. TC 본도도 많이 필요하겠죠, 하이닉스는. 근데 이제 한미 반도체는 뭐 또 가격도 올린다고 하고 이러면서 한화 쪽에다가 또 손을 벌리고 이럽니다. 일단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7년도부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는 우리 HBM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준비 많이 할 거야. 같이 많이 했잖아요. 예. 손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단독으로 고마운 거죠. 같이 해주다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너 우리 쪽으로 직접 돼. 그러면서 실적에 레벨업을 딱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화 비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기 한화가 들어오는데 한미반도체 입장적으로는 기분이 나쁜 거죠. 그쵸. 네. 저거는 우리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우리랑만 하기로 했잖아. 네, 하이닉스는 왜 들어와? 네.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좀 기분이 상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올리고 한화에 대해서도 또 소송도 걸고 이렇게 되는데 하이닉스는 계속 한화 쪽을 좀 더 들어오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항의를 하는데 SK 하이닉스 입장 쪽에서는 벤더를 하나를 두는 것보다 두 개나 뭐 세 개 두는 게 더 그쵸, 좋겠죠. 그쵸. 네. 그런 쪽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잠깐 삐지고 가격도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야 그러면서 AS 인력들을 철수를 하면서 약간 갈라서는 분위기가 나죠. 네네. 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서는 저거 좀 분위기가 예전과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분위기가 아니네라 쪽으로 네. 가는 게 지금 현상인데 오늘 주가는 또 올라가요? 올라옵니다. 네. 요거를 공매도 청산으로 봐야 되겠죠. 아, 그래요? 네. 아까 아침에 보니까 그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약간 센티적인 입장 쪽에서 정리가 되는 관점들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아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서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하게 계속 또 공매도 청산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하게 네. 되면 보통 그때 공매도가 강하게 들어왔다가 좀 레벨 다운이 됐던 가격대가 75,000대쯤이 됩니다. 네. 이 정도가 강하게 돌파가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공매도 청산하고 주가를 정리해 가느냐? 그러면 뒤에 있던 사람도 이거 안 되겠네. 나도 정리해야 되겠네. 딱 연쇄적인 작용들이 들어오죠. 네네, 그렇죠. 그 기점들이 75,000대를 보고 대가시기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전반적인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다음 주까지는 뭐 오늘 내일은 또 내일도 외국인이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네. 미국과의 우리 관세 협상을 체크해봐야 되고 조금 더 가면 한 달 반 정도 뒤에 대선을 치르고 나야 그때 상황을 봐야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겠군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한 달 반은 어쨌든 저희가 또 그 안에서 또 수익 내는 거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대표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